갑니다. 기지 잘해 끝났다. 아니요. 왜? 너무 싫어요. 좋지요. 아빠. 밥안 먹으면 어때? 그럼 죽어요. 안 죽어. 한 끼 죽습니다.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찐대요, 거의. 너 집어넣어 있다가. 무조건 왜 들어갔지? 저건 들어갔는데 무조건 안 들어갔지. 공개 저항을 많이 받았겠지. 준비하세요. 갑니다. 네네. 네네. 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직권의 변화라고 되죠. 55쪽 직권의 변화 보이세요? 네. 화산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됩니다. 됐죠? 네. 화산 분출물은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등이 분출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별다른 건 없을 거고요. 이제 이런 게 뭔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화산 같은 경우는요, 분출되면 화산가스도 있고 용암, 화산 쇠설물 이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건데, 화산가스는 주성분이 뭐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되면 뭐가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화산가스가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가스가 많다고 하면 얘는 온도가 높다. 상승합니다. 얘네들은 화산가스는 H2O라는 수증기하고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온실기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온실기체. H2O, CO2는 뭐라고? 온실기체. 그러니까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온도가 상승된다는 얘기죠. 화산가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산재 있죠. 화산재. 화산재가 많으면요, 이러면요 뭡니까? 온도가 하강해요. 온도가 내려요. 됐어요? 이거 차이가 뭐냐? 온도가 상승됐다,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 차이가 뭐니? 차이는 화산가스는 열을 갖고 있는 능력이 탁월한 놈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화산재는 뭐가 많아진다? 햇빛을 차단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추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에 가시면 용암,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의 액체를 보고 용암이라 부르죠. 그리고 화산세설물, 화산암괴, 화산염, 화산재, 화산진 등의 고체 물질을 화산세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화산활동의 영향은 니네가 쭉 보셔요. 근데 용암의 종류 지금 안 할 거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좀 체크 좀 하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네. 자, 밑에 보시면 용암의 종류, 현무암질 용암, 유물암질 용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밑에 보시면 지진 나오죠. 지진.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죠. 얘들아, 지진이 발생됐다라는 뜻은 뭐야?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근데 화산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진은 발생해요. 근데 화산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진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된다고 화산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뚫고 물질이 올라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땅을 뚫고 물질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땅을 뚫으려면 당연히 뚫었으니까 흔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흔들리는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네들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지진이거든. 근데 지진이 발생됐다고 무조건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근데 밑에 간다.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라고 설명드렸고, 밑에 진원 몇 가지를 설명할 건데, 진원이란 말이 있을까? 진원. 그 다음에 진앙이란 말이 있을 거고. 진원이 뭘까요? 지진이 원이. 시작된 곳. 이걸 보고 진원이라고 불러요. 진앙은 뭡니까? 진 때문에 그 위에 흔들만 돼야. 진원의 지표면, 이걸 보고 진앙이라고 불러요. 그럼 진원이 여기에, 진원이 여기가 진원이, 어디가 진앙일까? 여기가 진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 진원과 진앙을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을 볼 때 규모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진도라는 말이 있어요. 규모와 진도. 규모는 지진 발생 시 방출하는 에너지 양,
이걸 보고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관측소와 관계없어요. 관측소와 관계없이 똑같아요. 어디든 간에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똑같은 게 규모입니다. 근데 진도는 뭐냐? 진도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지진의 피해 정도. 이걸 보고 진도라고 불러. 진도는 뭐라고? 지진에 대한 피해 정도. 됐습니까? 진도는 뭐라고? 지진에 대한 피해 정도. 이걸 보고 뭐라고? 진도라고 불러. 됐습니까? 그러면 진도는 이렇게 있으니까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저 뭐라 써요? 관측 소와 관계 X? 관측소와 관계 없어요. 관측소의 위치와 관계 없는데 진도는 관측소의 위치와 관계 있죠.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여기서 자 진앙이에요. 그럼 여기서 A 관측소, B 관측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셔요, 여러분이. 자 규모는 동일하죠. A에서 보거나 B에서 보거나 동일합니다. 근데 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도는 가깝죠. 그럼 A가 피해를 많이 받아요? B가 피해를 많이 받아요? B? A. A가 피해를 많이 받겠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도는 이렇게 되죠. A가 크고 B가 작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지진. 지진. 이따 3시 되시면 얘기하세요. 2시 55분 되시면 얘기하세요. 알람 맞춰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알람 맞히세요. 시리아. 아, 네. 이 말 안 듣죠? 제가 시리가 되면 시리아. 안 돼요. 하지 마. 2시 55분 2시 55분에 알림 맞춰줘. 알람을 오후 2시 55분에 설정합니다. 했어요. 아유 진짜. 자 지진파라고 해서 지진파는 P파, S파, L파라는 게 있어요. 빨리 적으세요. 파 S. 조용하세요. 아직 안 적었어요? 네. 나 일부러 천천히 적었지. 빨리 적었지. 네. 옹이 길이가 뭐예요? 모르죠. 옹이 길이가 뭐지? 오미 길이가 뭐예요? 일본어로 주먹밥. 아 오미 길이가 일본어로 중국법이래요. 왜 중국법 못 배웠어요? 아, 애들이 오리기니 먹자고 해서 오리기니라고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뭔지.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아니겠죠? 저는 무슨 식당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이제 저 진도 쓰고 있는데요. 빨리 쓰세요. 네. 우리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네. 시간 없고요.
우리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놔둬줘요. 춤추시면 안 됩니다. 네. 됐어요. 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밑에 피파. 56쪽에 보면 지진파가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L파가 있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지진파의 종류가 그런 거예요. 지진파는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L파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로 얘기하는 건 두 개예요. P파, S파. P파가 뭐야?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먼저 기초에? 도착, 첫 번째 도착하는 걸 얘기하고요. 세컨드리,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생기죠. 그럼 여기서 오면 빨리 오는 애가 있고 좀 늦게 오는 애가 있죠. 빠른 애가 있어, 느린 애가 있어. 빠른 애가 먼저 도착합니다. P파가 도착하고 그다음에 S파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L파는 표면만 가는 겁니다. 러브파라고 불러요. 러브. 러브? 그 사랑 러브가 아니래요. 뭔데요? 다른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진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서 이게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무너져요. 있죠.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긍정적이죠. 왜 긍정적일까요? 아, 부셨으면 당연히 새로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새로 지으면 뭐야? 돈이 더 공부를 안 해도 벌리겠네라고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지만,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동수업을 수업을 안할수 재개발. 재개발. 수업을 안 할 수 있어. 어? 수업을 안 할 수 있어.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딴 데서 할 할 수 겁니다. 있어요. 지진 나면 이제 대피해야죠. 대피는 하겠죠. 니네를 대피를 시키겠죠. 핸드폰 자꾸 보시면 저거 시간 아니 니다 시간 보고요. 오지 시간. 마세요. 왜요? 오실 때까지 오지 마세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알았어요. 지진 때 화산 때 있을 겁니다. 지진 때 화산 때. 그러니까 대라는 말이 있죠. 지진 대, 네. 화산 대라고 돼 있어요. 대가 뭘까요? 세요? 띠야, 띠. 띠를 우리가 대라고 부른다고. 크다가 아니라 띠를 보고 우리가 대라고 부른다고. 지진 때, 화산 때 뭐야? 지진이 발생한 선을 연결한 선. 됐어? 일단 보십시다. 자, 지진, 화산. 자, 지진과 화산 발생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라고 됐죠. 됐어요? 저희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저희 나라는 네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일단 화산 때랑 지진 때는 거의 일점에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줄 좀 틀어주세요. 지진 때와 화산 때는 거의 일점에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고 됐죠.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무슨 뜻일까요? 아, 지진과 화산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뭐야? 지진 때 화산, 지진 화산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판의 경계와 일치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거기 가에 보면 지진이 있고 나에 보면 화산이 있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판 태평양 지진 화산대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전 세계 지진 화산의 70-8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환태평양 화산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화환이라 불러. 화환. 그거 아니에요? 그 불의 고리. 아,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서양 중앙해양 지진 화산대도 있어요. 됐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잠깐 맞고요. 자,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판구조론 나왔죠. 판구조론. 우리가 좀 전에 지진 화산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였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그럼 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죠. 판구조론,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보고 판구조론이라 불러요. 판구조론 다시 한번 뭐라고? 크고 작은 판 10개 정도로 이루어진다. 근데 10개가 아니라 좀 더 많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판구조론이라 부른다. 밑에 판의 구조 나와있죠? 아까 설명했어요. 맞죠? 그래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두께 약 100km 정도를 남서권이라고 부르고 이걸 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른쪽 보면 57페이지. 57페이지 맨 위에 뭐 보이십니까? 대륙판과 해양판 나와있죠? 보여요? 네.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대륙판은 뭐래?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판이고요. 해양판은 지각,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판이에요. 대륙판은 두껍고요. 해양판은 얇다라고 그러죠. 맞아요? 밀도는 반대로. 대륙판이 밀도가 커요.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해양판이 크죠? 그럼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커요. 뭘 커요?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뭘 커요? 두 개가 부딪히면 누가 밑으로 내려가요? 대륙판. 대륙판이 밀도가 작은데 내려가요? 어? 큰 게 내려가죠.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해양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양판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비교했을 때 대륙판이 해양판에 비해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됐습니까?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자, 대륙판과 해양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대륙판,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판, 해양판,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포함하는 판이라고 설명했죠. 됐습니까? 대륙판은 밀도 작고요, 해양판은 밀도 크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판의 아래쪽 100km에서 400km에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됩니다. 라고 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밑에 보시면 판의 이동 속도를 냈는데 판의 이동 속도, 자, 꼭 기억하셔요. 판마다 이동 속도 다른 데까지 줄쳐 놓으세요. 판마다 이동 속도 다른데 그것만 줄쳐 놓으시면 돼요. 이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위 보시면 뭐십니까? 위에 바로 그림이 있죠. A가 뭐야? A가 A가 적으세요. A가 뭐야? 대. 이게 판. 네? A를 판이라고 해요. A가 판. 혹은 암석권. B가 뭘까요? B가 지 연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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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 뭔 지층입니까? 지층은 땅을 그냥 지각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A란 글자가 적혀 있는 쪽이 무슨 판? 해양판. 그 반대쪽이 대륙판. 그렇게 얘기해요. 연판 연판. 사부. 시끄럽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 판 이동의 원동력. 아까 전에 누구 때문에 판이 이동한다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동한다였습니까? 멘틀. 멘틀 대류 때문에 그죠. 아까 연약권에서 대류 일어나죠. 줄쳐놓으셔야 돼요.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 연약권의 대류라고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좀 전에 판의 이동 속도라고 썼죠. 맞아? 거기다 이거 써놓으세요. 뭐야? 판의 이동 속도가. 각 판마다 이동 속도와 각 판마다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달라서 경계에서 지진 화산이 나타나요. 됐습니까? 네. 자, 밑에 보시면 판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밑에 봅니다.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되어 온도가 높은 부분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 상승한 멘틀은 양옆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하여 대류가 난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런 그릇에다가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습니다.
근데 여기다 뭘 담아놓을 거야? 나무 도마를 2개를 놨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이걸 가열. 가열하면 여기 있던 물은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뜨거워.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야 낮아져요? 네? 뜨거웠으니까 올라가야 낮아져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그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옆으로 이동하다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식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죠. 대리현상.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네. 맞아요? 대류 현상이 이제 이동해서 간다라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나무 도막이 누구야? 이걸 판이라고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물이 뭐가 됩니까? 물은 멘틀 연약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이 대류가 일어나면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 나무도 막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해 간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 그림도 좀 적어주세요. 빨리 어느 딱 당장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알람이 55분이요? 울렸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빨리 다 쓰세요. 다 썼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 두 판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두 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두 판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두 판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요.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이는 수렴형 경계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건 보존형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네. 됐어요? 숙제는 일단 다 해주실 거고 다음 주에 진단 좀 많이 나갈 겁니다. 다음 주도 네. 좀 할 게 좀 많아지고 다음 주까지 빨리빨리 끝내놓고요. 네. 다다음 주까지 하면 그 다음에 물리 파트, 화학 파트 들어갑니다. 됐죠? 이거 끊어도 돼요? 네, 끄시면 돼요.